자, 일전에 어셈블리 해 놓은 거에서 여기 풀리하고 요거하고 요렇게가 더 필요해서 작업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링크에다가 이 파일을 올려놨고요. 이 구글 드라이브 링크에 업로드 오늘 해놓은 파일을 보면은 풀리가 하나 있고 컨버터 부품이 하나 있고 컨버터를 조립하기 위한 플레이트라는 부품이 하나 더 있고 총 3개가 핸드폰 충전용 수동 발전기 요 구글 드라이브에 3개 파일을 더 업로드한 상황입니다. 자, 이 3개의 파일을 다운받으셨으면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자, 저는 임시로 이렇게 열어 놓기는 했는데 요거를 보시면은 GT2 16T 타이밍 벨트 풀리 보호 2.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파일명이 이렇게 된 이유는 이게 GT2라는 벨트를 쓰기 때문에 GT2라는 규격의 타이밍 벨트를 쓸 거기 때문에 이런 말이 앞에 튀어나와 있고요. 16T라는 이야기는 16T라는 거는 여기 이빨이 16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타이밍 벨트 풀리에 이빨의 개수 16개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 스텝 다운 컨버터라는 부품인데요. 이거를 승합 컨버터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감압 컨버터, 전압 조절해서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뭐 이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저도 전기 전공이 아니라 가지고 이런 거는 좀 약한데. 요거를 이렇게 열어놓고 하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개를 제가 맞춰 놓은 것처럼 조립을 한번 해 볼 거예요. 근데 3개였죠? 사실은 플레이트가 하나 더 있었죠. 그죠? 플레이트가 하나 더 있었죠. 그거는 이제 컨버터를 조립하는 플레이트였고. 자, 컨트롤 E 부품 삽입에서 찾아보기 누르시고 수동 발전기에 먼저 GT2의 16T 타이밍 벨트 풀리 보호 2.2라고 되어 있는 파트 파일 요거부터 먼저 열어주도록 합니다. 부품 삽입.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풀리가 열렸어요. 이 모터 근처에다가 그냥 클릭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모터 근처에다가 뭐 정면 보기 정렬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클릭해 놨습니다.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네. 자, 문제는 이제 얘를 정렬하는데 방향이 좀 안 맞기는 안 맞아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자, 보시면은 요거가 모터를 조립하기 위해서 제가 구멍을 이렇게 내놓은 자리예요. 모터하고 조립하기 위한 요 자리인데 그게 어느 거하고 대응되는 자리냐면 모터, DC 모터 앞전에 꺼내놨죠? DC 모터에서 요 원통형 부분이 있죠. 이게 마운팅용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요 원통면하고 여기가 구멍이 이렇게 맞춰지게 제가 맞춰 놓기는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메이트를 할 때 이 원통면들은 하지는 않고 선택하기 쉬운 걸로 가긴 할 건데 조립하는 부위다 요것만 말씀을 드리고, 자, 근데 방향이 안 맞죠. 그죠? 자, 여기가 요렇게 180도 돌아야 이 모터 방향하고 제대로 맞아요. 근데 이거 메이트 하면서 조절할 거니까 대신에 모터에 보면은 여기 측면 형상이 있죠. 측면 요거하고 요 면하고 거리를 조절하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메이트를 가는데 모터에 보시면은 요 샤프트 원통 면이 있죠. 요거하고 풀리에도 이 원통 면이 있죠. 두 원통 면을 선택하면은 동심 메이트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메이트 들어가서 이 두 원통 면을 클릭 해주면 요렇게 동심 메이트가 들어갔습니다. 아직 확인 안 눌렀어요. 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거 할 수 있냐면 메이트 맞춤 뒤집기를 이용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요거 메이트 맞춤 요 버튼을 누르거나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누르거나 하면은 동심이 되면서 맞춰지는 방향성을 뒤집어 줄 수가 있어요. 뒤집어지나요? 됐죠? 자, 확인 누르시고 이번에는 풀리에 여기 측면이 있죠? 요거하고 모터에 요 측면하고 양쪽의 측면을 거리로 잡을게요. 거리 메이트로 잡을게요. 미리 거리 메이트를 가기 위해서 이 거리 값을 한 2mm였던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2mm로 잡아 놓고요. 거리 요거 수치를 2를 미리 넣어 놓고 면과 면을 선택을 할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면과 면을 선택합니다. 먼저 이 모터의 면부터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돌려서 이렇게 맞춰 가지고 풀리에 요쪽에 측면에 있는 면 있죠? 요거를 클릭해 주면 얘네들이 딱 2mm 간격이 맞아지죠? 그죠? 여기까지 문제 없나요? 네, 확인. 자, 그러면 우리는 모터에다가 DC 모터에다가 풀리를 조립해서 위치를 잡아주는 것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잡아주는 것까지 했어요. 확인. 아, 쌤, 풀리 이거 도는데요? 아, 이건 원래 도는 물건이잖아요, 그죠? 돌아야 되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냥 놔두시고,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추가하신 부품 중에 다운받으신 부품 중에 S21 DC-DC 스텝다운 컨버터하고 컨버터 플레이트하고 이 두 개를 만들 건데, 추가할 건데 파트를 따로따로 추가하지 않을게요. 어셈블리를 서버 어셈블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플레이트를 그라운드 부품으로 먼저 꺼내 놓고 S21 컨버터 부품을 거기에 조립하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어떤 거를 이 컨버터 플레이트를 1번 그라운드 부품으로 꺼내고 얘를 2번 부품으로 꺼내서 서버 어셈블리를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서버 어셈블리란 개념은 아시죠? 자, 새 어셈블리 갑니다. 새 어셈블리 가요. 새 어셈블리에서 뭐를 먼저 꺼낸다고요? 그 컨버터 플레이트를 먼저 꺼낸다는 이야기죠. 요 찾으셨죠? 컨버터 플레이트 JYW. 네. 그러면 요거를 열어 주시고, 자, 화면을 요렇게 좀 휠을 이용해서 돌려놓고 등각 보기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놓여 있는 애죠. 자, 이거를 어셈블리의 원점에 정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셈블리 시작에 있는 확인 버튼 쪽으로 커서를 가져다 대면 되죠. 그러면 어셈블리의 원점과 파트의 원점이 정렬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있다가도 얘를 이렇게 어셈블리 시작의 확인 버튼 누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맞춰놓고 두 개의 어셈블리가 동일한지 한번 확인 작업 하시고요. 파트 파일의 원점과 어셈블리의 원점이 동일한 자리로 배치가 되어 있으세요? 여기까지 문제 없나요? 네. 그러면은 이 어셈블리 파일을 저장할 텐데, 아이고, 오전에 쓰던 것들이 있었네. 요 어셈블리는 저장하는데 컨트롤 박스라고 그렇게 갈까? 컨트롤 박스라고 이렇게 어셈블리명을 저장합시다. 컨버터 들어가고 모터가 들어가고 하는 박스를 구성하는 셈이라서 컨트롤 박스라고 이렇게 어셈블리명을 저장을 하시고요. 되셨으면 저도 요 어셈블리를 저장할게요. 컨트롤 박스. 자, 여기에서 뭔가 하나 이상한 게 있으실 거예요. 컨버터 플레이트의 디자인 트리를 열어보시면 파트 파일이 하나가 이 파트의 디자인 트리에서 다른 파트가 추가된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 솔리드 바디를 지금 감춰 놓기는 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SE1이라는 파트를 여기서 그냥 꺼내 주도록 할게요. 즉, 이 어셈블리에다가 두 번째 파트 파일 추가한다는 거 이야기했었다시피 SE1 DC 스텝 다운 컨버터 요거를 여기에다가 어셈블리 부품 삽입으로 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거 방향성이 딱 맞춰질 겁니다. 플레이트하고 방향성이 비슷할 거예요. 아이고, 오래 걸리나 왜 이렇게? 설마 다운이가 놀러 오는 건 아니겠죠? 됐다. 자, 요거는 메이트를 새로 할 거기 때문에 적당한 자리에 플레이트 위에쯤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클릭해서 배치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조립을 하도록 할 터인데 보시면은 이 평면의 방향들이 잠깐 제가 서머리로 말씀드리는 걸 잘 들어주세요. 라이트 플레인 SE1 요거의 라이트 플레인이 뭡니까? 요 플레이트 파일의 우측면 평면하고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플레이트 파일 요거를 만들 때 SE1 파일을 파트 삽입으로 해놓고 이 플레이트 파일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면의 방향성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메이트를 가는데 원점끼리 맞추는 게 가장 편하기는 해요. 그죠? 자, 그래픽 창에서 메이트를 켜고서 그래픽 창에 디자인 트리를 열어주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뭡니까? 플레이트 파일에 원점을 커서로 이렇게 가져다 대니까 요 위치에 원점이 표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 트리에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SE1 DC 스텝 컨버터 요거에 원점을 커서로 이렇게 가져다 놓고 있죠. 그죠? 이 원점의 위치가 엄밀히 말해서는 이게 지금 안 맞을 겁니다.
원점은 안 맞을 건데 평면의 방향성들은 같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다시 컨버터 플레이트의 우측면 평면 있죠? 자, 이제부터 메이트 합니다. 플레이트 파일의 우측면 평면 클릭하시고 SE1의 라이트 플레인 요거를 선택하시고, 라이트 플레인을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우측면 평면인 거죠. 네, 요렇게 하면 면과 면이 일치 메이트 됐죠. 요렇게 서로 정렬이 됐어요. 요렇게 정렬이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프론트 플레인하고 어디 갔나? 플레이트에 이 파일 이름을 일일이 다 이야기 힘들어서 그냥 플레이트라고 약자로 이야기합니다. 플레이트에 정면 평면하고 SE1 블라블라 요거에서 프론트 플레인 요거 두 개를 클릭하시면 면과 면 일치 메이트가 뜨죠. 자, 요렇게 딱 클릭해주면 얘네 위치가 요렇게 정렬이 됐습니다. 그죠? 확인.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그래프캐드에서 가져온 USB 피메일 USB 포트를 제가 좀 가져다가 편집한 파일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사용할 그 SE1 실제 물건의 USB 포트 사이즈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USB 형상의 바닥면 있죠. 요 면하고 플레이트의 요 면하고를 면 일치로 메이트를 할 거예요. 어느 면인지 이해되셨어요? 플레이트의 요 바닥면하고 USB 포트의 바닥면인 거예요. 두 군데를 면을 클릭해서 면 일치로 이렇게 맞추시고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니까 얘가 매립이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요거 재생성 세이브 한번 눌러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SE1이라는 뭡니까 스텝다운 DC-DC 컨버터가 요거고요. 흰색으로 이렇게 출력물 테스트 삼아 만들어 본 게 요게 플레이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죠. 플레이트라고 하는 부품이죠. 여기에 위에다가 커버를 씌울 것을 아직 안 해놨어요. 저는 위에 커버 씌울 거를 아직 안 해놨어요. 자, 커버 씌울 거를 이제 마저 추가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잠깐 정지하고요. 이 어셈블리는 여기서 정지하고, 자, 일단 이 어셈블리는 저장하셨으면 색깔만 좀 구분할게요. 컨버터 SE1 요 부품명을 디자인 트리에서 어셈블리 디자인 트리에서 SE1 요거 선택하시고 표현으로 가는데 어셈블리 단계에서 색상 적용을 할게요. 좀 구분돼야 되겠죠? 둘 다 같은 색깔이니까 좀 구분이 안 되죠. 그죠? 자, 어셈블리 단계에서 표현을 하도록 하는데 색상을 기본으로 가서 오전에 저 고급 버튼 눌러서 그렇구나. 기본 버튼을 누르시고 스크롤 내리면 요거 표준으로 바꿔서 컬러풀 RGB 컬러 중에서 필요한 거 적용할 수 있죠. 청색 계열이 청록색 계열이 비슷한 계열이긴 한데 그냥 저는 군청색 요렇게 선택을 해 버릴게요. 군청색.
자, 이러면 파트 파일이 좀 구분될 것 같습니다. 재생성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자, 요 어셈블리는 닫았습니다. 요 어셈블리는 닫았고요. 이제 그 어셈블리 컨트롤 박스라는 어셈블리를 이 모터 밑에다가 이렇게 배열을 할 거예요. 매뉴얼 제너레이터 수동 발전기 어셈블리 파일로 왔는데 여기에서 컨트롤 박스 어셈블리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자, 부품 삽입 컨트롤 박스 어셈블리 열기. 아, 이거 축 방향이 안 맞네. 돌려야겠죠? 아유, 왜 이렇게 느려? 어느 축 방향으로 돌리는 게 적합할까요? Y축. 그래요. Y축으로 돌리는데 3번 돌려야 될지 한 번 돌려야 될지 클릭해 볼게요. 아, 한 번만 돌리면 되네요. Y축으로 한 번. 이렇게 방향 정렬됐죠? 그러면 여기서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놔두고 보면은 얘가 바닥에서 좀 떠 있습니다. 제 거는 어느 거에서 떠 있다? 바닥 부품의 윗면에서 좀 떠 있어요.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가요? 네. 자, 이 높이를 내가 관리하기 편하게 좀 조절을 할 건데, 높이를 관리하기 편하게 조절할 건데, 사실 이거 이 바닥판에다가 그냥 붙이지는 않을 거예요. 붙이는 게 나은가? 아이, 자꾸 고민되네. 배선이 완전히 정의가 안 돼서 좀 고민이 되는 건데, 그냥 바닥판에 붙이는 게 메이트 하기도 좀 편하게 느껴지겠네. 그래요. 바닥판에 붙이는 거로 갑시다. 어느 겁니까? 바닥판으로 사용하려면 이 면이죠. 요거의 윗면, 부품의 윗면, 그리고 블론 어셈블리의 요 면이죠. 두 개의 면을 면과 면 일치로 메이트가 합니다. 면과 면 일치. 그 다음으로 요거 정렬을 할 텐데 이거를 측면에 있는 측면 커버들에 이렇게 맞추거나 이렇게 맞추거나 하면 안 좋겠어요. 가운데쯤에 놓는 게 작업이 편하겠습니다. 손가락을 넣어 가지고 조립할 때 좀 편하겠어요. 그래서 가운데로 정렬되게 할 건데 이때 약간 측정을 먼저 좀 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셈블리에 정면 평면이 여기에 있고 측면 커버가 여기까지 있으니 이게 7이란 말이죠. 7의 절반 위치에 얘가 정렬이 되면 좋겠어요. 7의 절반이면은 36이 되겠네요. 36. 그죠? 어셈블리의 정면으로부터 36 위치에 이 서브 어셈블리의 아마 정면 평면일 것 같은데, 서브 어셈블리의 정면 평면이 어셈블리의 정면 평면으로부터 36 떨어지면은 메이트가 정확하게 가운데 정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이트 가서 거리를 먼저 입력해 놓는 게 좋겠죠. 거리에다가 36 입력하셨죠? 거리 메이트 36 입력하시고, 그래픽 창에서 디자인 트리가 열려 있다면 그래픽 창에서 열어놓은 디자인 트리에 어셈블리 정면 평면이라 했습니다. 그죠? 어셈블리의 정면 평면 클릭하시고 컨트롤 박스에 이게 Y축으로 돌렸죠.
우측면 평면을 선택하시는 게 맞겠네요. 컨트롤 박스 어셈블리의 우측면 평면, 그죠? 이렇게 맞추니까 얘가 딱 중앙에 놓이죠. 네, 확인. 여기서 좀 더 제가 조절해 가지고 볼트 구멍 자리도 파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동심으로 메이트 하기 쉽게 할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그거는 안 해놨고 메이트는 어느 정도 해야 되겠으니 어떻게 할 거냐면, 바닥판에 앞으로 튀어나온 면 있죠? 요 면하고 컨트롤 박스에서도 플레이트 쪽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면 있죠? 요 두 개 면을 면과 면 일치로 메이트를 할게요. 이렇게 두 개 면을 일치로 메이트. 자, 그러면 얘는 완전히 정의됐기 때문에 이제 움직일 수 없어요. 완전히 정의됐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요. 요 상태에서 이제 모터를 고정할 생각을 합니다. 모터를 조립할 위치를 생각하는데, 프론트 스케치 어셈블리, 메인 어셈블리의 프론트 스케치에서 우리가 계획한 위치에 맞춰진 거죠. 모터는 이미 프론트 스케치로 이렇게 맞춰 놓은 거에 정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베이스 스케치, 바텀 스케치, 요거의 위치로도 맞춰 놓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서 모터 브라켓도 마저 해야 되는데, 재생성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근데 뭡니까? 오늘 이야기한 부분은 오늘 하려고 하는 일정에서 모터 브라켓 요거도 해야 되지만, 요거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 타이밍 벨트 풀리 조립하는 거는 지금 끝냈고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추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컨버터 브라켓 요거도 추가한 셈이고, 모터 브라켓 요게 아직 안 한 상태고, 지름 8파이짜리 축을 조립하자고 했는데 요거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지름 8파이짜리 축, 요거 물건은 도착을 했습니다. 그죠? 물건은 도착을 해서 알루미늄으로 된 축을 우리가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얘네를 꽂아 줄 건데, 제가 보는 것처럼 등각 보기 하시고 보면은 두 군데에 사용하는 축은, 제가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두 군데 구멍, 여기에다 꽂아 줘야 될 축은 길이가 똑같아요. 두 구멍에 끼워 넣을 축은 길이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단면 보기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요 상태에서 보면은 여기 위에서 두 번째 있는 요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집어 넣을 때 기어 두 개를 연결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기어, 요게 3번 기어라고 아마 설명을 했을 거고, 요게 1번 기어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얘네를 이렇게 연결하는 축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면을 좀 당겨서 보면은 여기 들어가는 요 축은 2번 기어죠. 2번 기어, 요거를 조립하기 위한 축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두 군데 사용하는 이 축의 경우, 두 군데에 쓰여질 축의 경우 길이가 같다는 거죠. 여기에 쓰여질 축하고 여기 쓰여질 축하고 길이를 같이 가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요거의 길이는 어느 정도로 가면 될까? 요 면에서 요 면까지가 현재 양 커버의 바깥면에서 바깥면까지를 실측하니까 7,2가 나와요. 7,2가 나와요.
우리는 요거를 축을 좀 길게 넉넉하니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축을 넉넉하니 잡아 놓도록 하겠어요. 축이 요 측면 커버에서 약간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어도 상관없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측면 커버에서 약간 튀어나오게 해도 좋겠어요. 오히려 이 상태가 더 좋아요. 이 상태가 더 좋아요. 왜냐? 요 바깥에다가 링이나 고정시키기 위한 걸 하나 달아 놓으면 이 축이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측면 커버의 바깥면보다 좀 더 튀어나오게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면 요거의 길이가 7이라고 했으니까 좌우로 4mm씩 튀어나오게 8을 더하면 딱 80mm 길이가 되죠. 자, 그러면 부품을 하나 추가해서 만들어 줍시다. 컨트롤 N, 새 파트 파일, 새 파트 파일 가는데 정면 평면을 기준으로 어셈블리에서는 설계가 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어셈블리의 정면 평면은 요거죠. 요거였어요. 요걸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파트도 정면 평면에 스케치 들어가 가지고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중공축을 만들어 주면 되겠어요. 자, 정면 평면에 스케치, 원 그리기, 원점에다 중점을 맞춰 놓고 요거 바깥 지름이 8파이로 잡아 놓고 여기서 요소 옵셋을 쓸게요. 요소 옵셋을 쓸 것인데 1.5T라는 것을 보고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더 두꺼운 것 같아요. 실제 온 물건을 보니까 1.5T보다 더 두꺼운 것 같아요. 뭐 잘 됐습니다. 더 두꺼워도 괜찮으니까. 우리는 요거 1.5T로 옵셋을 입력을 할게요. 1.5 클릭하는데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미리 보기 나오면 안 되죠. 어느 방향으로 미리 보기가 나와야 된다? 안쪽으로, 즉 반대 방향 클릭해서 미리 보기가 안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해놓고 앞서 말씀드린 게 뭡니까? 이거 80mm의 길이로 이 파이프를 구매한 거를 자르는 셈이에요. 그래서 축의 길이를 80mm로 잘라서 맞출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표시해 놓은 건 어떻습니까? 돌출 보스 베이스 할 때 중간 평면으로 제가 설명하는 셈이에요. 중간 평면으로 깊이 값을 80으로 가자는 겁니다. 스케치면을 가운데 놔두고 총 80이 돌출이 되게. 자, 돌출 보스 베이스 블라인드 형태가 아니고 중간 평면. 아유, 클릭이 안 됐었네. 자, 그리고 요거 80. 자, 그러면은 요거 파이프를 만든 셈인데 이 파이프 명을 이렇게 갑니다. 8 곱하기 1.5T 다시 80 요렇게 해놓으면 이거 외경은 바깥 지름은 8파이고 이 파이프의 두께가 1.5T이고 이 파이프의 길이는 80짜리다. 이런 거를 파트명에서도 설명할 수 있는 셈이죠. 그죠? 자, 요렇게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파트명 저장은 요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저도 수동발전기 폴더에다가 요 파일명으로 저장. 자, 그러면 어셈블리에서 이 축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어셈블리에서 이 축을 열어야 되겠어요. 컨트롤 E 8 곱하기 1.5t 다시 80 앞으로 이 8파이 축이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8파이 축 8파이 축 파트 파일 찾으셨으면 열어주시는데 얘는 Y방향으로건 뭐 어느 방향으로건 회전시킬 필요 없죠. 그냥 요 위치쯤에다가 클릭해 놓으려고 합니다. 아 이제 됐네. 클릭. 자, 이 파이프는 어디에다가 메이트 하는 겁니까? 이 원통면하고 구멍의 원통면하고 동심으로 메이트 하는 거죠. 동심으로 메이트 하는 거죠. 자, 요거하고 요거하고 동심으로 메이트. 그러면은 제 거는 어느 파트 파일이냐 이게 R 사이드 커버 오른쪽 커버에 동심 메이트를 준 셈인데 오른쪽 커버의 요 측면으로부터 파이프의 요 측면까지의 거리를 4mm로 잡아두면 되겠네요. 거리 메이트를 가서 4mm로 가면 되겠네요. 그죠? 자, 거리 메이트 값을 미리 4로 입력해 놓고 거리 메이트 값을 미리 4로 입력해 놓고 파이프의 측면을 클릭하고 우측 커버에 R 사이드 커버에 바깥면을 클릭하면 이렇게 4mm 떨어지죠? 이렇게 메이트 되셨어요? 네, 확인. 확인 종료. 똑같은 축을 여기에다 하나 더 갖다 놔야 돼요. 그죠? 근데 또 파트 열기 하지 마시고요. 우리 편한 방법 알고 있죠? 뭐였을까요? 메이트와 함께 복사. 빙고. 어셈블리 디자인 트리에서 파트명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메이트와 함께 복사가 있죠. 전체 어셈블리의 디자인 트리죠. 거기에서 8파이 파이프 요거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메이트와 함께 복사 있죠. 요거 실행하시고 메이트와 함께 복사하실 때 여러분이 그거 못 찾아요. 자꾸 쌤 이거 왜 메이트 창 뜨는 거 왜 안 나오나요? 다음 버튼 찾으셨나요? 이거 누르는 걸 자꾸 까먹으세요. 다음 버튼 누르시고 그러면 이렇게 메이트 맞추는 창 뜨죠. 그죠? 앞서 여기에서 메이트 했던 관계를 하이라이트로 보여주는데 동심을 먼저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우측 커버의 구멍면에 대해서 파이프를 동심으로 맞춘 건데 이번에는 어느 원통면을 선택해야 돼요? 위에 있는 구멍의 원통면이죠. 그거를 맞춰야 동심 메이트 위치가 바뀌죠. 그죠? 자, 이렇게 맞춰 놓고 그 다음에는 거리값 적용한 게 우측 커버의 이 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면을 또 클릭 안 해도 돼요. 어떻게? 반복이라는 거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반복. 동일한 조건을 그대로 사용할 때는 반복이라는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시면 그냥 끝나요. 그러면은 요 위에 거가 초록색으로 완전 정의로 바뀌나요? 그죠? 자, 부품이 배치되었습니다. 확인을 눌러 다른 부품을 배치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메이트와 함께 복사할 게 더 있으면은 추가로 더 하라는 거예요. 자, 일단 확인을 누르고 우리는 다른 축을 또 더 꺼낼 거는 아니에요. X 이렇게 눌러주시고 취소 눌러주시고 근데 파이프가 매립이 됐네 내건. 방향 뒤집는 걸 신경 안 썼구나.
아유. 자, 그러면은 저만 그런가요? 아, 여러분도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 제가 하면서 놓친 부분인데, 디자인 트리, 어셈블리 디자인 트리에서 두 번째 8파이 파이프 이름에서 메이트 위치를 찾으시면 거리 6이라는 거 있죠? 찾으셨어요? 요 파트 파일 명에 메이트 위치에 가면 거리 메이트 들어간 거 있어요. 요거 피처 편집으로 갈게요. 피처 편집. 피처 편집 와서 요거 스크롤 내리면은 거리 해놓은 게 치수 뒤집기를 눌러야 됐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신경을 안 썼네요. 치수 뒤집기 요거 눌러보세요. 어때요? 치수 뒤집기 체크박스 클릭하니까 우측 커버에서부터 파이프의 측면이 4mm 튀어나오는 방향 제대로 나왔죠? 네. 자, 요거 편집 잘 되셨으면 확인 종료. 재생성, 저장. 자, 이번에는 베어링을 조립해 보려고 합니다. 이 베어링을 조립할 때 베어링을 어느 위치에다 조립할까 먼저 설명을 좀 해 드리도록 하자면, 빨간색으로 둘레 표시하고 있는 것이 2번 기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 기어가 축에 같이 조립이 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축과 별도로 원활하게 도는 게 좋을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축이랑 베어링이랑 같이 회전하게 된다면, 같이 회전하게 하려면 베어링을 이 바깥에다가 2개 정도를 이렇게 맞춰야 돼요. 베어링 개수가 많이 소요됩니다. 이 방법은 안 좋아. 취소. 그러면 앞서 요런 거를 얼핏 제가 언급한 것 같긴 한데, 축은 그냥 차축처럼 고정된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회전 안 해요. 이 축은 회전 안 해요. 그랬을 때 축에 매달려 있는 이 기어는 회전은 해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 기어 부품에다가 베어링을 매립해서 끼워 넣으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려면은 어떻게 한다? 지금 제가 표시한 것처럼 요 기어 부품에다가 베어링을 조립할 수 있는 하우징 구멍을 뚫어 놓으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2번 기어하고 요 3번 기어하고 1번 기어하고는, 이 세 가지는 다 베어링을 조립할 하우징 구멍이 필요합니다. 하우징 구멍이 필요해요. 3개의 기어는. 자, 그래서 요 면을 클릭해주면 스퍼기어 Z15 and Z45라는 파트 명이 강조 표시가 되죠? 그죠? 요 파트를 열기 합니다. 요 파트를 열기 하는데, 베어링을 어디에다가 끼워 넣는 식으로 갈까요? 베어링을 어느 쪽에다 끼워 넣는 식으로 갈까요? 요렇게 놔두고 생각해보면, 이쪽에다가 이렇게 하우징을 팔까, 이쪽에다가 하우징을 팔까, 어느 쪽이 좋을까? 아래쪽 A, 위, B, A쪽, 또 손. 정답은 없어요. 그죠?
나는 A와 B 두 군데 다 하고 싶어요. 아이, 그러면 좋은데 베어링 개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할게요. 그래서 저는 아래쪽에 A 쪽을 가기는 갈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겠죠. 3D 프린터로 출력할 때 여기 서포트가 생성되겠죠. 그죠? 서포트 제거하고 베어링 끼워 넣을 때 되게 안 좋습니다.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요 방향에 조립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베어링의 스펙을 좀 알아야 돼요. 요거 열어놓은 상태에서 설계 라이브러리에 툴박스로 갑니다. 설계 라이브러리에 툴박스로 갑니다. 찾으셨죠? 툴박스에서도 나라별 규격으로 이렇게 내려가셔서 KS 요거에서 베어링의 볼 베어링 폴더 찾으셨나요? 네. 여기에서 깊은 볼 베어링 60 계열이라는 애를 찾아주세요. 있나요? 얘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파트 작성으로 갑니다. 하셨죠? 네. 그러면 저도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파트 작성 이렇게 갈게요. 부품 설정이라는 속성 창이 열리고 그래픽 창에는 실시간으로 베어링이 적용될 때마다 사이즈의 변화가 일어날 건데, 우리는 이 크기라는 항목에서 608이라는 애를 찾도록 합니다. 베어링의 바깥지름하고 내경이 확 바뀔 거예요. 자, 608 리스트 제일 위에서 조금만 내려가면은 위에서 6번째 608 있죠? 자, 요거 선택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찌름이 8파이라고 해서 여기 안찌름이 8파이란 이야기고요. 그리고 바깥지름 요것이 22파이라고 해서 요 바깥에서 바깥까지 요 바깥지름이 22파이이면서, 그리고 요 두께라는 애는 베어링의 나비가 요렇게 나비가 7짜리인 요런 베어링이다 라고 서머리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확인 버튼 누를게요. 근데 베어링이 안 보이죠? 밑에 창에 가려져 있는 셈입니다. 창이 가려진 셈이에요.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베어링은 이렇게 툴박스 라이브러리에서 꺼낸 거는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렇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꼭 해주시는데, 요거 파트명은 뭐로 저장을 할 거냐면, 파트명이 잠깐 안 보이네. KSB S608 KSB S608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608DC라고 자, 요거만 남겨놓고 다른 애들은 지워서 요렇게 파일명 저장되게 합니다. 어느 경로에 저장해야 돼요? 수동발전기 폴더에 저장해야 되죠? 네. 자, 수동발전기 폴더에다가 저장합니다. DC
자, 우리는 이제 요 베어링의 스펙을 알고 있으니까 요 기어 파트로 다시 왔습니다. 기어 파트로 다시 왔어요. 여기서 기어의 뒷면 있죠? 여기에 스케치를 할게요. 여기에 스케치를 하는데 원점에 중점을 맞춰가지고 원을 그리고 요걸 22파이 지름으로 가고 돌출 컷 블라인드 형태로 해서 이거 7mm 깊이로 돌출 컷을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스케치 들어가서 면의 수직 보기 했고요.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은선제구로 놔두고 할게요. 저는 원 그리기 하는데 원점에다가 중점을 맞추고 요거 그리는데 22파이 자, 확인하셨죠? 22파이 원을 그렸으면 요거를 이제 돌출 컷을 합니다. 돌출 컷 블라인드 형태에서 깊이값 7. 쌤, 근데 이 베어링이 여기 잘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서포트를 출력할 때 3D 프린터에서 출력할 때 여기를 서포트로 이렇게 막 채우면서 서포트가 만들어질 건데 그거 가공해서 후가공해서 서포트 제거하고 하다 보면 거칠은 면들이 생겨가지고 베어링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조립공차를 생각하시면서 조절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후가공할 때 열심히 갈아가지고 베어링을 끼워 넣을래 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여러분이 맞춰서 해보시라고 숙제로 놔두도록 할게요. 조립공차는 반지름 방향으로 0.2 정도 나오게 지름 방향으로의 오차는 22.4 정도로 이렇게 한다 생각하시면은 거의 꽉 끼워 맞춰 들어갈 거예요. 거의 꽉 맞춰 들어갈 거예요. 서포트 제거한 자국 때문에 가뜩이나 힘드실 겁니다. 베어링을 끼워 넣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깊이 값도 7로 잡아놨는데 더 깊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한 8mm 정도로 잡아놔도 서포트 제거할 때 그런 거 감안했을 때 그게 나올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깊이 값도 8 정도로 잡으면 약간은 매립될 것 같죠. 근데 서포트 제거하다 보면은 요런 데에 요런 면이 좀 거칠게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어차피 요거 바깥면하고 베어링의 바깥면이 맞춰지게 생각하면 8mm 정도 깊이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3D 프린팅 출력할 거를 고려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그런데 하나 정도는 고쳐 드릴게요. 어느 거 정도는 고쳐야 될까? 앞서 우리가 이 컷 돌출 1 합치기 하고 난 다음에 컷 돌출 1 요것이 축을 꽂기 위해서 8파이로 이렇게 잡아 놓은 구멍이죠. 요거는 좀 키워도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기어의 이 8파이 구멍이 축하고 끼워 맞춤이 발생하면은 마찰 때문에 회전이 잘 안 되겠죠. 실제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베어링에 내륜하고 축하고 조립되게 할 거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한 곳이고 이 구멍은 더 커도 상관없어요. 유격이 나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런 면에서 요거 앞전에 8파이로 갔었는데 9파이로 바꿔버릴게요. 9파이로.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등각 보기하고 컨트롤 B, 컨트롤 S 재생성과 저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창을 닫으면 어셈블리 재생성하면서 이 1번 기어나 2번 기어는 어차피 공용 부품이었기 때문에 뒤쪽에 보면은 베어링 하우징 구멍들이 둘 다 디스플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확인되셨나요? 자, 그러면 뭡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베어링 608 베어링을 삽입할 거예요. 608 베어링을 요 하우징 구멍에다가 삽입할 거예요. 하나 더 해야 돼요.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더 할 거냐? 3번 기어라고 했던 거 요거죠. 3번 기어가 어셈블리, 메인 어셈블리의 디자인 트리에서 EGT6 타이밍 벨트 풀리라고 해놓은 요게 3번 기어라고 제가 부르는 애죠. 요것도 베어링 들어갈 자리를 파놔야 되겠네요. 그죠? 자, 요 파트도 열기. 자, 이 파트 열기 해가지고 역순이지만 구멍부터 조절하고 갑시다. 앞서 본 것처럼 요거 8파이였던 거를 9파이로 바꿨었죠? 요거 9파이로 바꾸시고요. 9파이로 바꾸시고, 그러면 요 면을 스케치 면으로 선택하고 앞서 베어링이 들어갈 하우징 구멍을 설계한 것처럼 또 스케치 할게요. 스케치 원그리기에서 이거 22파이, 그 다음에 요거 돌출컷 들어가는데요. 돌출컷 들어가는데 요거 7파이로 아까 팠었죠. 7 깊이로, 블라인드 형태 7 깊이로 팠었죠. 자, 요렇게 했을 때 괜찮겠네. 요 정도면 괜찮겠네. 역시 단면 보기 한번 확인해 보면은 우측면 보기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 강도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도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지름을 조립공차를 생각해서 더 늘린다고 해도 여기 부분이 위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요 깊이를 좀 더 조절해도 위험해 보이지는 않아요. 자, 등각 보기 해놓고 재생성, 저장. 자, 그러면 이렇게 그 1번 기어에도 베어링 하우징이 있고 2번 기어에도 베어링 하우징이 있고 3번 기어 여기에도 베어링 하우징이 있어요. 근데 아직 베어링 구멍을 생각하지 않은 기어가 있습니다. 디자인 트리에서 보시면 베어링 하우징을 아직 생각하지 않은 기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EM15T 맞습니다. 빵빵 기어라고 제가 표현했던 거죠. 기어 빵빵 해놓고 EM15T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거를 제가 빵빵 기어라고도 했고, 사람이 손으로 핸들 조작하는 그 축하고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셈입니다. 이 핸들 기어 쪽에, 핸들 기어 빵빵 기어 쪽에 베어링은 안 넣을게요. 베어링은 안 넣을게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요 빵빵 기어 요거는 요 기어는 핸들 축하고 같이 돌아야 돼요. 동력이 확실하게 전달돼야 돼요. 축하고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편집 안 합니다. 축이 회전할 때 이 기어가 회전 안 해버리고 그러면은 안 돼요. 핸들 축을 사람이 손으로 잡고서 이렇게 막 돌릴 때 사람입니다.
이렇게 핸들을 잡아서 돌릴 때 이 핸들 축하고 기어가 같이 돌아야 돼요. 여기에 힘이 가장 많이 가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축하하고 기어하고 따로 돌면 안 됩니다. 같이 축이 같이 돌 때 기어도 같이 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축하하고 이 기어는 억지 기어 맞춤으로 조립을 할 생각입니다. 억지 기어 맞춤. 뭐죠? 틈새가 생기는 거예요? 젬새가 생기는 거예요? 젬새만 생기는 겁니다. 그죠? 조립할 때 열나 힘들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축이 아직 안 달려 있는데 여기 축을 제가 아직 안 달고 놔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거 설명하느라고 일부러 여기에 축은 아직 안 달아놨어요. 자, 여기에 달아야 되는 축의 길이를 좀 측정을 해 볼게요. 요 면에서 요 면까지는 22의 간격이 있네요. 22의 간격이 있는데 핸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축은 넉넉하니 좀 나와야 되죠? 그죠? 그거를 감안했을 때 이거는 60 정도의 총 길이가 60 정도가 되도록 이렇게 잡아 놓겠습니다. 60 정도로 잡아 놓을게요. 자, 그러면 파트 파일을 또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올시다. 앞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8파이짜리 파이프 있죠? 어디 갔노? 재생성 한번 눌러야 될까? 오늘 만들어 놓은 파트 파일 요거 있죠? 8 곱하기 1.5t 다시 80 찾으셨나요? 요거를 복사본 만들면 되잖아요. 어떻게? 윈도우 탐색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솔리드웍스 익스플로러 기능 팩 앤 고를 가면 되죠. 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합니다. 솔리드웍스의 팩 앤 고 찾을 수 있나요? 그죠? 팩 앤 고. 파트명을 바꿔야 되겠어요. 그죠? 저는 이거 파트명 바꾸기 쉽게 하려고 좀 왜 이렇게 느리냐, 설마 다운되나? 안돼. 혹시 모르니까 앞서 저는 이런 파트명으로 만들었거든요. 원본 파일명을 요거 카피 잠깐 해갖고 검색 대상에다가 요 이름을 넣고 바꿀 내용으로 뭐를 조절하면 될까? 얘를 40으로 60으로 이야기했죠. 60. 자, 이렇게 맞춰서 4번 저장 이름은 이렇게 60으로 변경해 가지고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원본 검색 대상은 요 이름이고 바꿀 내용에다가 60 붙어 있는 거를 뒤에 넣고요.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치 버튼 누르면 4번 저장 이름이 변경되겠네요. 그죠? 자, 대치 닫기. 4번 저장 이름이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 누르면 새로 파트 파일이 만들어졌죠. 자, 요 파트 파일은 열어가지고 피처 편집을 해야 되겠죠. 요 파트 파일은 열어서 피처 편집하는데 중간 평면의 깊이 값을 얼마로 바꿔야 된다? 60으로 바꿔야 되죠. 자, 그러면 요거 됐으니까 어셈블리로 갑니다. 이제 어셈블리로 가서 조립을 할 건데 이게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한다? 저는 디자인 트리에서 두 번째 스퍼기어 Z15, Z45
요거를 클릭을 해주니까 요 기어가 1번 기어가 전체적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이 빵빵 기어만 보여야 되겠단 말이에요. 빵빵 기어만 보여야 파이프를 조립할 때 요거 뒷면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스퍼 기어 Z15 and Z45 요 기어 1번 기어는 숨기기 한다는 거예요. 메이트 하는 동안에 숨기기를 좀 할게요. 자, 클릭하고 숨기기, 부품 숨기기 됐나요? 어우, 안 보여.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길이 60짜리 파이프를 꺼내 줍니다. 컨트롤 E 부품 삽입 8 곱하기 1.5T 다시 60 열기 해서 여기쯤에다 그냥 클릭해 놓을게요. 아우 느려. 됐네요. 자, 이렇게 클릭해 놓고 저처럼 이렇게 배치가 되셨어요? 그러면 메이트 갈 때 요 면하고 파이프의 요 측면하고를 먼저 면과 면 일치로 메이트 해주세요. 위치부터 먼저 잡아 놓는 게 좋습니다. 자, 메이트 삽입할 때 요 면하고 요 면하고 딱 이렇게 면과 면 일치를 먼저 잡으세요. 확인. 그래 놓고 어느 거하고 어느 겁니까? 이 원통 면하고 이 원통 면하고를 무슨 메이트입니까? 동심 메이트죠. 이렇게 동심 잡아놨습니다. 자, 컴퓨터상에서 보는 거더라도 우리는 요거 같이 회전하게 잡아놓는 게 내가 설계할 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잡는 게 좋습니까? 그래픽 창에서 빵빵 기어의 디자인 트리를 열었어요. 빵빵 기어의 플레인 1이 있나요? 빵빵 기어의 플레인 1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디자인 트리 닫고 쭉 내려가서 어떤 파일이에요? 8 곱하기 1.5T 다시 60이죠. 요거의 디자인 트리를 열어서 우측면 평면을 맞추는 게 좋겠네요. 찾으셨나요? 요렇게 하면은 두 개가 같이 회전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빵빵 기어에서는 프론트 평면 플레인 1이죠. 플레인 1이었죠. PL1이라고 약식으로 그냥 써놓을게요. 플레인 1하고 8파이에 1.5T에 60이라는 요 파일에서는 우측면 평면 하고를 면과 면 일치로 맞춘 겁니다. 정리되셨죠? 오케이? 됐나요? 표정이? 자, 일단 잠깐. 자, 재생성 문제로 해결을 했으니까 됐고요. 그러면은 메이트는 종료하고 나가겠습니다. 메이트는 종료하고 나가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남아 있는데 어떤 문제가 남아 있냐면 이 커버하고 이 축하고는 어떤 관계로 가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이 커버에는 베어링을 달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베어링을 달아서 이 핸들 축이 커버에 달려있는 베어링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핸들이 부드럽게 회전이 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즉
우측면 커버 부품 있죠. 라이트 사이드 커버라는 요 부품 있죠. 여기에다가 베어링 하우징을 만들어 놓고 베어링이 여기에 달리고 이 베어링하고 축하고 핸들 축하고 꽂아지게 그렇게 의도를 해야 되겠어요. 아 숨차. 네? 그쵸. 살 두께가 얇아질 거예요. 살 두께가 얇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 베어링을 조립할 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커버 형상을 좀 조절하는 것도 편집을 꽤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베어링은 여기에 측면에 붙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측면 부품에다가 베어링이 들어갈 자리를 파면은 안 돼요. 이 부품의 두께는 얼마로 설계했습니까? 꼴랑 4T예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하우징 구멍을 뚫기 위해서 작업을 하면은 안 그래도 이게 두껍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보스 형상이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 보스 형상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판이 4mm 두께밖에 안 되고 구멍 형상이 이렇게 깊이 값이 좀 있는 것들이 필요할 때 보스 형상을 추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깐 여기서 어셈블리에서 스케치하면서 바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 베어링의 내류는 8파이지만 베어링의 그 외경은 22파이였어요. 그죠? 22파이고 그러고 요 바깥으로 하우징 보스를 만들어 줄 건데 이때 요거의 살 두께가 얼마가 돼야 될 것이냐, 한 4mm 정도 두께가 되면, 자로 한번 보세요. 자로 여러분 갖고 있는 자하고 자를 들고서 한번 봐보세요. 4mm 두께면 어떨까? 이거 동망치 같은 걸로, 우레탄 망치 같은 걸로 이 하우징에다가 베어링을 꽂아 넣으면서 빵 때리면은 4mm 두께는 마그작 깨져 버립니다. 일전에 피제 스피너 만들 때 이런 비슷한 경우 많았어요. 피제 스피너 아시나요? 피제 스피너를 갖다가 만들 때 그 틀에다가 베어링을 많이 꽂아 넣었는데, 이거 베어링이 안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우레탄 망치 가지고 퉁 쳐봤더니 살 두께가 얇을 때 이 얇은 부분이 깨져버리는 게 많이 생겼어요. 물론 피제 스피너에서는 한 2mm 정도의 두께 정도 그렇게밖에 없었지만 좀 더 크게 가기는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요 4mm도 좀 불안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커버 부품을 따로 파트 편집을 할 건데, 이거는 프론트 베이스 스케치를 참조해 가지고 만든 애죠. 사실 어셈블리에 요거 스케치를 참조해서 만든 거죠. 그죠? 요거에 변경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일단 이 파트 파일을 클릭해 보시면 이거 외부 참조가 있어요. 그죠? 화살표 이거 표시 다 뜨죠? 파트명 옆에도 화살표, 보스 돌출에도 화살표, 스케치에도 화살표. 왜 화살표가 뜬다고요? 외부 참조가 있을 때 화살표 뜬다고 했죠. 그리고 어셈블리의 프론트 스케치의 제일 위에 있는 원, 이 서클을 기준으로 참조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거를 이해하셨다면은 이 부품 편집을 하는데, 파트 편집을 하는데 그 외부 참조를 우리는 지우고 이제 해야 되겠어요. 그 외부 참조를 지우고 가야 되겠어요. 파트 편집 들어가셨나요? 그럼 스크롤 내리면 어느 거에 스케치를 바꿔야 됩니까? 그냥 말해버렸죠.
보수 돌출 1의 스케치, 하위 스케치, 요거를 스케치 편집으로 가야 되겠죠? 네, 스케치 편집. 면의 수직 보기. 컴퓨터가 오류가 생겼다고 재부팅한대. 떠이. 아유, 메모리가 딸리는군요. 자, 이제 저장 다 하셨고 안전하다 생각하고 R 사이드 커버 요 부품 편집을 시작할게요. 자, R 사이드 커버 요거 파트 편집 요거 눌러서 바로 어셈블리에서 변경을 하겠는데요. 보수 돌출 1의 하위 디자인 트리, 스케치를 열고요. 요 스케치를 스케치 편집으로 갑니다. 스케치 편집. 자, 그랬을 때 어느 게 외부 참조된 것들이에요? 요 구멍들이 전부 다 외부 참조된 것들이죠? 그죠? 그랬을 때 아래에 있는 요 구멍은 스포기어 중에서도 Z15 and Z45 그 기어의 구멍하고 참조된 구멍이죠. 그리고 위에 거는 어느 거하고 참고된 거예요? 빵빵 기어의 구멍하고 참조된 구멍이죠. 그죠? 아마 요거를 정리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요런 말을 드렸고, 자, 그랬을 때 이 구멍은 빵빵 기어에 대해서 참조하고 있는 원입니다 라고 요 모서리에 라는 거에 커서를 가져다 대면 표시가 뜨죠. 그죠? 자, 요 모서리의 참조를 얘는 지울 필요가 있겠어요? 빵빵 기어 쪽은 핸들 조립하는 거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구멍하고 다릅니다. 아래에 있는 구멍하고 달라요. 그래서 요 모서리에는 잠시 지우고요. 그 다음에 요 구멍의 위치는 고정이 돼야 되겠어요. 요거를 어셈블리에 프론트 스케치 켜놓고 또 조절하면 좋겠으나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치수를 기입하는 걸로 위치를 잡는 거 해도 되겠으나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가 커서를 어디에다 가져다 댔습니까? 이 구멍의 센터 중심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고 있죠. 요 구멍의 센터 위치를 고정으로 바꿀게요. 고정으로 이렇게 구속을 할게요. 임시예요. 이렇게 임시 고정을 쓰고요. 요 센터의 위치가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중심의 위치가 바뀌면 안 되니까 요거를 고정으로 놔두고, 그 다음에 요 지름만 좀 변경을 할 건데, 요거 9파이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요거는 조절되셨죠? 그죠? 네. 은선 제거? 그러니까 음영 처리로 이렇게 바꿨어요. 보이나요? 빔이 흐려가지고 좀 안 보였을 텐데, 요거를 이제 9파이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중심은 고정으로 맞춰놨고요. 고정 구속을 한 거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는 하우징의 형상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요 바깥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아까 상태에서 베어링을 22파이짜리 베어링을 이렇게 끼워 넣었을 때 요 사이 간격이 4mm 밖에 안 나와서 너무 약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반지름 요 지름값 30파이를 더 키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분이 따라서 조절이 되겠죠. 요거는 또 안 좋아요. 그죠? 요거는 또 안 좋아. 네? 왜냐면은 우측 커버 형상하고 그 왼쪽 커버 형상하고 같은 스타일로 맞추는 게 낫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원을 더 떼서 추가하는 게 더 좋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원 그리기를 하나 더 합니다. 동심원으로 가기 위해서 요 중점에다가 원을 맞춰 놓으시고요. 중심을 맞춰 놓으시고, 요렇게 갔을 때 22파이에서 반지름 방향으로 10mm씩 더하는 거니까 22에다가 20을 더하면 42파이가 되겠네. 42파이로 요거를 바꿔 볼게요. 좀 커 보이기는 하겠지만 엄청 크죠? 그죠? 저만 잠깐 그려놓고 설명을 할게요. 자, 608 베어링의 외경이 22파이였습니다. 그죠? 22파이. 아이고. 22파이. 요렇게 베어링이 22파이 외경이었을 때 42로 잡았기 때문에 반지름 방향으로 이 두께가 10mm가 나온다는 거죠. 10mm가 나오면은 이 보스 형상의 두께는 충분히 만족이 된다는 겁니다. 보스 형상의 두께는 충분히 만족이 되는데 좀 과하긴 하죠. 너무 두껍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6mm의 두께가 되게 할 건데, 6mm 정도의 두께가 되게 할 건데, 6mm가 적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할 건데, 6mm 두께는 이거 그 반지름 방향이니까 4, 4, 8, 마이너스 8 하면은 4에서 마이너스 8, 34파이로 바꾸시면은 요거 6mm 두께가 되겠네요. 치수 보이죠? 34파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요소 잘라내기에서 지능형을 이용해서 여기 안쪽에 있는 호 쪽을 지울 수가 있겠고, 이 선분과 이 조그만 호와 이 선분을 잘라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잘라서 정리를 좀 해 줄게요. 잠깐. 이 호는 자르지 않고 놔두세요. 30파이짜리 이 호는 자르지 말고 놔두세요. 선분의 방향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자르지 마시고, 즉 다시 정리하면 요 선의 일부하고 요렇게 호하고 요렇게만 요소 잘라내기 지능형으로 지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저도 요소 잘라내기 지능형 가서 요렇게 톡 건들고, 요렇게 선분만 톡 건들고, 선분만 요렇게 톡 건들고, 요렇게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호와 선분에 대해서 탄젠트 구속 잡아놓은 것이 유지가 돼요. 쌤, 그러면 돌출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 호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보조선으로 바꾸면 됩니다. 보조선으로 바꾸면 돼요. 자, 이 호를 클릭하시고 어떻게 해서 보조선으로 바꾼다? 요 버튼 누르면 보조선 바꿔지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보조선은 바꿨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살 두께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스케치 종료로 빠져나갈게요.
자, 그러면 요거에다가 9파이로 이렇게 잡아 놓은 거에다가 요면에 다시 새로운 스케치를 할게요. 요면에 새로운 스케치를 또 할게요. 자, 여기에 스케치 들어가서 그 뭡니까? 베어링에 대해서 또 잡아야 되기 때문에 베어링 하우징 구멍을 잡는 거기 때문에 이 모서리에 센터 표식이 떴을 때 원의 중점을 클릭해 주시고 이 정도로 이렇게 그려서 요거 22파이로 잡을게요. 자, 원 그리기. 이렇게 원형 모서리에 커서를 가져다 대면 센터 표식이 뜰 때 일치 보고 클릭, 그리고 이렇게 그려 놓고 얘는 22파이이죠. 조립하기 편하게 22파이인데 조립 공차를 감안해서 여러분은 공차를 좀 입력해서 관리해 보세요. 조금 더 22파이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2.4 정도로 이렇게 해서 억지 끼워 맞춤 되게 하셔도 되고 2.8 정도로 해서 헐건 끼워 맞춤 되게 해도 되고 그런 거는 여러분이 편집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구멍인데 보스 쪽을 또 가야 되죠. 보스 쪽 바깥 둘레도 잡아야 되죠. 앞서 그려놨던 피처에 호 형상 있죠. 호의 그 외형선 요거를 클릭하고 뭐 한다? 요소 변환으로 따는 거예요. 찾으셨죠? 네. 요소 변환 요거를 따요. 자, 그러면 이게 호가 만들어졌는데 아, 쌤, 그러면 원을 또 그려야 되나요? 아니요. 잘 보세요. 제가 커서로 호의 끝점을 클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끝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뺑 돌려가지고 이쪽 호의 끝점으로 갖다 대면은 서클, 원으로 바뀌어요. 오케이? 자, 보여드릴게요. 호의 끝점을 클릭하고 이렇게 쭉 당겨요. 어우, 연장이 되죠? 호의 끝점이 연장이 되죠? 근데 어디까지 간다? 호의 이 끝점까지 딱 갖춰다 놓으면 요거 여기까지 요렇게 커서를 갖다 대면은 요렇게 끝점 일치 피드백이 뜨죠? 동그라미 2개. 요 피드백을 보고 클릭하셔야 진원이 돼요. 아이고, 해제됐구나. 다시 요렇게 해가지고 끝점 일치. 이렇게 하면 원 그리기 한 셈이죠. 아까 이게 36파이였나요? 36파이. 그거를 똑같이 그린 셈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패곡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얘를 돌출 베이스 할 때 이 패곡선 두 개를 이용해서 돌출이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거 베어링의 두께가 아까 7mm였습니다. 7mm였습니다. 이거 8mm 정도로 갈까요? 돌출 보스 베이스 블라인드 형태 8. 자, 이렇게 하면은 솔리드 바디가 하나 더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하우징 구멍이 있고, 그죠? 여기에 베어링을 끼워 넣을 수 있게 됐죠. 자, 그러면 이 파트는 더 안 만질게요. 이 파트는 이제 더 안 만질게요. 자, 파트 편집 종료하고요. 재생성 모두 저장.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열어놓고 뭘 하려고 했었냐면은 베어링 조립하는 거를 하려고 하던 중이었죠. 자, 이제 여기가 됐으니까 여기부터 합시다. 여기에다가 608 베어링을 일단은 불러와서 끼워 넣을 준비를 할 수 있죠. 그죠?
자, 부품 삽입 컨트롤 E, 부품 삽입해서 608DC 찾으셨죠? 요거를 열기 해가지고, 자, 재미난 거는 이 베어링을 조립할 때 지금 제가 커서를 어디다 대고 있냐면, 베어링 불러온 상태에서 클릭을 아직 안 했어요. 커서를 축의 원통면에다가 가져다 댑니다. 그랬더니 어떤 피드백이 뜨느냐, 이렇게 원통 영상 두 개를 연결하는 것처럼 이런 피드백이 떠요. 이게 메이트 리퍼런스 아이콘입니다. 툴박스 라이브러리에서 꺼낸 이 베어링의 경우는 원통 영상의 면을 선택하는 순간, 아, 여기를 동심으로 잡으려고 하는군요. 동심 메이트를 편하게 해주도록 솔리드웍스 툴박스 라이브러리의 파일들은 설정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이콘을 보고 이 원통면을 클릭해 줍니다. 어때요? 동심 메이트 바로 뜨죠? 오, 좋아. 확인. 그러면 축과 베어링은 동심 관계이고요. 이 하우징 구멍에서도 안쪽에 있는 면이 있죠. 요거. 요 면하고 베어링의 여기 측면하고를 면과 면 일치로 맞춰야 되겠네요. 메이트 한번 또 갑니다. 아, 저는 그냥 빨리 할게요. 자, 요렇게 메이트 했고요. 그러면 요렇게 핸들 축하고 베어링하고는 연결이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이 핸들을 돌렸을 때, 핸들 축을 돌렸을 때 이 기어는 핸들 축에 억지 기어 맞춤이 되어 있어서 얘가 같이 축과 함께 회전하는 거로 세팅을 한 셈이고요. 베어링에서도 핸들 축이 돌 때 내륜만 같이 도는 거로 우리는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내륜 회전 하중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쪽에 베어링 조립은 끝났고, 2번 기어를 지금 끈 상태인데, 숨기게 한 상태인데, 재생성 한번 눌러볼게요. 제 것도 노란 에러 표시가 막 뜨는데 뭐 문제는 없네요. 자, 1번 기어를 디스플레이를 껐었습니다. 그죠? 어셈블리 디자인 트리에서 위에서 두 번째 스퍼기어 Z15 and Z45 여기에 숨기기 되어 있었죠? 요거를 다시 표시로 바꿀게요. 부품 표시로 이렇게 켜주고, 이제 요 기어에다가 베어링을 조립해서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어느 거를 잠시 꺼 놓는 게 좋겠어요. 3번 기어. 요게 뭡니까? GT16 타이밍 벨트, 아니다. 16이 아니고, 이 GT6 타이밍 벨트 풀리라고 하는 이 파트 파일이죠? 확인하셨나요? 네, 요걸 숨기기 할게요. 요걸 숨기기 하면 여기 베어링 하우징 구멍이 잘 보이니까 조립하기 편하겠죠? 여기다 베어링 조립하기 편하겠죠? 자, 그러면 역시 컨트롤 E 해가지고 608 베어링 DC 608 DC 요 베어링을 이렇게 열어서, 아유 느려. 자, 이 화면이 마음에 안 들면은 크기 조절을 하다가 다시 축에다 이렇게 맞추는데, 이 메이트 찾기가 좀 멀리 되네요. 동심은 뜨지만 기어의 베어링의 위치가 화면 저 바깥에 배치가 될 것 같네요. 그래도 뭐 축에다가 클릭해 줍니다. 일단 이 축과 동심 잡히죠? 그러면 잊지 마시고 기어의 이 측면
안쪽에 있는 면이죠. 안쪽에 있는 이 면이죠. 하우징의 안쪽에 있는 면, 요 면을 선택하시고, 베어링에서는 어느 면입니까? 요 면이죠. 그죠? 요 측면이죠. 확인하셨죠? 네, 요렇게. 아차, 면과 면 일치로 메이트 하세요. 이렇게 빨리 가는 걸로 저는 하고,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기어의 전동은 베어링으로 이렇게 잘 맞춰졌습니다. 베어링으로 잘 맞춰졌고요. 어디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2번 기어죠. 여기 있는 게 2번 기어죠. 방금 608 베어링 끼워 넣은 거하고 같은 요령으로 여기에다가 또 끼워 넣을 건데, 이거 메이트와 함께 복사를 하면 더 편하겠죠. 또 재생성. 지금 어셈블리 디자인 트리에서 제일 밑에 있는 베어링 608DC가 방금 전에 요 놈이었죠. 얘에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메이트와 함께 복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메이트를 어디로 옮긴다? 여기로 옮기는 거죠. 자, 메이트와 함께 복사. 다음 버튼 누르고, 동심 바뀌어야 되죠. 동심이 어느 거로 바뀌어야 돼요? 요 축이 아니고 요 축으로 동심을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요 면으로 클릭해주면 베어링이 이 위치까지 오는데, 면의 위치를 맞춰야 되죠. 커버 때문에 잘 안 보이네. 그러면은, 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왼쪽 커버에다가 커서를 놓고 마우스 우클릭 했어요. 부품 숨기기를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요렇게 마우스 우클릭해서 부품 숨기기. 이 커버가 숨겨져야 되겠다.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면을 요거로 선택할 수가 있게 됐죠. 클릭. 그럼 베어링이 이 위치에 딱 정위치 했습니까? 정위치 했습니까? 그죠? 안 되신 분? 오라이. 자, 그러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또 딴 베어링을 더 추가해야 되는데, 딴 자리에 더 베어링을 추가해야 되는데, 하필이면은 또 3번 기어를 꺼놨어요. 그죠? 좀 한꺼번에 하는 중인데,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시죠? 네. 그래픽 창에서 디스플레이, 디자인 트리 디스플레이를 켜주시고요. 디스플레이 디자인 트리를 켜주시고, 디자인 트리 요거 켜주시고, EGT6 타이밍 벨트 풀리라는 게 세 번째 기어였죠. 요거 숨기게 되어 있었죠. 요거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표시로 바꿔주세요. 자, 잘 안 보일 것 같네요. EGT6 타이밍 벨트 풀리 요 파트명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표시라는 거를 선택하시면 이 3번 기어라고 했던 게 디스플레이 될 거예요. 자, 마우스 우클릭 표시 됐죠? 그러면은 메이트와 함께 복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어서 갈 건데, 동심은 이 축 그대로 쓰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메이트와 함께 복사 계속 가는 거예요. 그죠? 계속 가는데, 요거는 계속 갈 거기 때문에 반복 체크하는 거예요. 반복 체크하고, 그 다음에 면의 위치, 일치로 가는 면의 위치만 이거 바꿔야 되죠. 타이밍 벨트 풀리라고 되어 있는 요거에 요 면을 클릭해 줘야 되죠. 그죠? 네. 그러면 요렇게
베어링 넣을 자리들은 다 했으니까 메이트와 함께 복사는 이제 종료해도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 다음 부품을 더 추가할까요? 물어볼 때는 X 취소하시면 돼요. 취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부품이 숨겨져 있었나요? 어셈블리 디자인 트리에서 보시면 어떤 부품이 숨겨져 있어요? 왼쪽 커버 L 사이드, 그죠? 요거 부품 표시로 바꾸시고. 응? 내가 뭐 했니? 아, 이게 클릭이 돼 있었구나. 아이. 자, 요거를 표시로, 응? 부품 표시 요렇게 바꾸고. 아하. 아이, 또 이 버그네. 재생성 컨트롤 B 저장 한번 눌렀다가 저는 이 어셈블리 다시 열어볼게요. 매뉴얼 제너레이터 다시 여는데 여기서 부품 표시 다시 선택해주면 이제는 또 정상적으로 켜집니다. 자, 이렇게 부품 표시가 잘 안 될 때는 저장하고 닫았다가 다시 열고 이렇게 부품 표시 다시 해보시면 정상적으로 열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점검해 봅니다. 문제 없으신가요? 자, 모터 브러켓은 남았는데 오늘 목표로 모터 브러켓을 만들려고 했는데 요거는 내일 만드는 거로 가고 보강대도 더 추가해야 되긴 합니다. 앞서 말씀을 예전에 드렸었는데 이 사이드 커버하고 바닥 커버하고 보강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요거도 더 해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기능 어려운 거 좀 쓰면서 이렇게 맞췄기 때문에 메이트를 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 정도에서 오늘은 자르고요. 재생성 이렇게 해놓고 저는 이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최종 작업한 파일을 압축 파일로 묶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제너레이터 요거 어셈블리 파일을 팩앤고 가서 툴박스 부품 포함 zip 파일에 저장 매뉴얼 제너레이터 뒤에다가 오늘 날짜 1220 압축 파일로 저장을 해서 자, 요 압축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할게요. 업로드 완료. 구글 드라이브 보시면 요게 마저 올라갔을 겁니다. 한 번 더 복사해 놓고